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오늘은 어닝 시즌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실적 관련된 종목들 골라봤습니다. 실적 증가한 종목들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실적 감소 종목은 DB하이텍, 한샘, SK케미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실적 감소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증가한 종목 찾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닝 시즌에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좋은 기업들은 먼저 발표를 했을까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한국금융지주는 일단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2%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1,595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실적 같은 부분들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증가한 모습이긴 한데 매출은 좀 줄었어요. 매출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또 1분기에 비해서도 또 이제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한국금융지주가 힘을 좀 쓰려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매를 좀 활발히 해주고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도 같은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 주가도 감소하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증권주들은요 배당 시즌 때만 잠깐 반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잘 못 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말고도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그 다음에 키움증권은 좀 다른 의미겠죠. 네,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증권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개선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시장이 최근에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상승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모습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손실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충당액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조금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증권주들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다 생각한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주들의 어떤 배당 이런 성향들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시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배당금이 제법 세요. 네,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한 2,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5%쯤 나오나요? 네, 5%쯤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 4에서 5%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올해 같은 경우 예상치가 2,900원, 거의 한 3,000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했을 때 한 6%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일단 증시가 좀 올라가고 배당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약간 지루한 국면이긴 한데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지켜져 있습니다. 5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5만원 아래쪽에 지금 48,000원, 49,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위쪽에 저항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실적이 그래도 좀 낮게 괜찮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면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면 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일단 지금은 매수 의견은 따로 들기 어렵겠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나쁘지 않겠죠.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저항대 넘어가는 구간이 56,000원쯤 될 것 같은데 그쯤 되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볼게요. 네. 카카오뱅크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쭉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권 잡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 최근의 모양새가 이
장기 박스권대 이 자리를 좀 넘어서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실적 좋은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별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118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전망치는 1021억. 그러니까 조금 웃돌았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괜찮다. 그럼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증권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좀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약간 그 성장성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접근하실 때 배당률 같은 걸로 많이 접근하시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는데 이것도 배당을 주긴 줍니다. 근데 올해 예상 배당치가 100원입니다. 100원. 그래서 배당을 보고 접근하시기 좀 애매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은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구간,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잡고 가는 구간대가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됐죠? 네. 1년, 2년, 3년 조금 안 되네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꿈틀거림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일단 매물대까지만 올려준다. 지금 한 4만원대 초중반까지만 올려준다 하더라도 제법 괜찮은 수익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배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상단부 저항 라인대가 27,000원 정도 지지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정도 지지 라인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요. 내려왔을 때 한 26,500원, 27,000원 아래쪽 공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아베 스틸 지주 볼게요. 세아베 스틸 지주. 요거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좀 떨어지는 형태이긴 한데, 실적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적이 좋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주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약간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올해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상승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 근처겠죠. 25,000원 정도 전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단 지지는 23,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조금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지금 34,000원 잡아놓고 있고요. 현대차증권은 37,000원 뭐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3만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에다가 증권사의 호실적 뭐라 그럴까요? 좋은 전망치들을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 모양새고요. 지금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저렇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지지선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3,000원 이상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추세적으로는 약간 이게 그 갭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오버했다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평선 때 올라가면서 지금 22,000원대는 지지선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종목을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만큼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꼭대기였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29,000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긴 하는데 대신에 목표 포인트는 그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자리가 3만원 넘어가면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대에 부딪혀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 목표치도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3만원 정도 수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3만원 정도까지 본다면 먹을 게 별로 없네요. 그죠? 20-30%.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를 들어가시려면은 아예 아래쪽까지 한 22,000원까지 훅 들어온 다음에 반등 나갈 때 대응해 보시거나 그렇게 가셔야지 되는 거고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확대하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배당은 1,3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1,300원 정도 배당이면은 지금 치면은 거의 한 5%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보인다 생각되니까 그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에 대한 그런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만원대 초반 정도 나오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300원 정도 배당,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이 종목은 어떤 걸까요? 요즘 뭐 실적이 조금 나쁘다고 나왔어요. 2분기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899억, 그래서 전년 동비 대비해서 58%나 떨어졌다. 약간 애매하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일단 기대치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주가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좀 있었고, 22년도부터 주가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정고점까지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런 상태가 오면 좀 복잡해져요. 네, 일단 추세가 올라가기 위함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진단하기가 좀 어렵죠. 대신에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 우상향 패턴 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이평선과 거의 맞닿은 자리인데 55,000원 정도 지지라인 나올 거 생각됩니다. 매물대 많은 구간이 그 정도쯤 되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이고 디스플레이, 뭐, 구동치, 뭐, 이런 쪽이니까요. 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적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이쪽은 개선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네,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분기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보면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좋은 거 있었잖아요. 뭐, 팹리스와의 어떤 분사, 뭐 이런 거,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DB 글로벌 칩이라는 게 이제 좀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사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말 많았었고, 막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 연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고, 지금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 부분이 좀 눌려있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부담감은 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분사, 독립 이렇게 되는 부분,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겠죠? 당연히. 네. 지금 그때 분사할 때 상장 안 한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분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LG화학 같은 그런 느낌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생각하셔야 되죠. 네, 뭐 어쨌든 그쪽 사업이 커지면 지금 당장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되지만, 만약에 뭐 상장을 안 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5년 안 한다고 했던가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뭐 투자자에 좀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55,000원 지지선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당률은 한 1,300원 정도 이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배당은 1,300원 정도 예상해보면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추세도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55,000원 지지라인만 보면서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조금 이제 매물이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한샘 보도록 할게요. 한샘은 저점을 잡았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지금 4만원 정도 저점이고요. 이게 뭐 역사적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4만원대 저점이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 볼 만한 저점인 것 같아요. 2018년도 저점이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평선 모아서 움직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적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이 한샘은 아시죠?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그런 이유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박람회 뭐 이런 데 계속 많이 나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한샘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좀 감소 국면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하지만 좋은 거는 뭐냐? 네. 3분기에는 이제
연속 적자가 좀 멈추고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죠.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좋아진 모습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연속 흑자로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 자체는 뭐 실적이 좀 감소했던 어쨌든 간에 뭔가 기대감이 좀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 좀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그 회복이 좀 되고 이쪽에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매도 의견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래쪽 포인트 지지선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전망도 이제 괜찮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분들 홀딩 전략이고요. 매수 의견도 따로 잡아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언제쯤일지는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 접근하시는 것은 분할로 쪼개가지고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박스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만 한 3, 4천 원 네, 그 정도는 가줘야지.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주면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 볼게요. SK케미칼은 지난번에 반짝 상승했었는데 이게 저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협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특이사항 없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계약했다. 그래서 주가 급등했다. 다 빠져버리죠. 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당뇨병 복합제 이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던 2020년도에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관련주 계속 빠르지는 거예요. 이런 추세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적이 계속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세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고 여기다가 지금 뭐 실적은 조금 이제 뭐 방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약사업 쪽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35%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뭔가 이제 바꿔서 새로운 어떤 고부가치 사업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2분기 연결 기준 네, 영업이익은 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모습인데 일단 코로나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젠 이런 거 있잖아요. 시젠 이런 종목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젠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주가 상승한다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내가 저점에 샀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나는 저 위에서 사가지고 계속 물려 있다. 20만 원 사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20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요 아래쪽 포인트가 지금 뭐 더 빠진다 해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한데 올라올 만한 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도 아직 못 잡았잖아요. 바닥 잡아도 한참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점 라인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나는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일단 그래도 좀 지지선을 제공해 드리면 6만원 네, 6만원 잡읍시다. 6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지수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주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다지 좋은 성과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손절이라도 갈아타고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지금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세아베스틸 지주, DB하이텍, 한샘, SK케미칼까지 말씀드렸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